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지금 미국 경제의 양대 산맥, 그 두 심장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 그리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근데 이 무시무시한 두 사람을 키워낸 단 한 명의 진짜 거물 멘토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작살내버린 전설적인 트레이더 스탠리 드라켄밀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놓고 세계 경제에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노장이죠. 근데 이 드라켄밀러가 가장 최근 13F 공시를 보면 아주 조용히 바이오섹 덕터 주식들을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던 바이오판에 시장을 쥐고 흔드는 기관의 스마트 머니가 드디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솔직해집시다. 드라켄밀러 같은 거물들이 사는 크고 무거운 바이오 오량주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 산다고 계좌 앞자리가 바뀔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템베거 수익은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섹터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을 때 그 밑바닥에서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놈들에서 터집니다. 오늘 제가 까볼 종목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주가 1달러 50센트 부근.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남 임상 데이터가 올해 중반, 즉 바로 코앞에 터집니다. 이건 어설프게 사업 다각화하겠다는 착한 성장주가 아닙니다. 과거의 유산과 밥줄을 제 손으로 찢어발기고 오직 혁신 신약 하나에 목숨을 건 야수의 심장을 가진 회사입니다. CHRS, 코어러스 온콜로지. 시가총액 고작 2억 달러대. 월스트리트 전문가 평균 스트롱바이 4.57, 퀀트 등급은 바이 3.60. 하지만 반대편에선 공매도 세력이 유통 물량의 20%를 주고 실패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장부 숫자가 예쁘고 깨끗해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과거의 구리너무를 어떻게 독하게 벗어던졌는지, 그리고 올해 중반에 터질 이 잔혹한 바이너리 이벤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서늘한 리스크까지 싹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 잠바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이런 의문부터 드실 겁니다. 5년 전 주가 35달러짜리를 1달러 동전주로 만든 경영진인데 이거 순 사기꾼 놈들 아냐? 믿어도 되는 선장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양반들 주주를 끔찍이 아끼는 천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뜬구름 잡는 사기꾼이나 방구석 학자들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생존과 딜에 특화된 무자비한 실용주의자들입니다. CEO 데니스 램피어를 비롯한 핵심 임원진은 암젠 같은 빅파마 출신의 베테랑들인데 임상 일상 데이터 하나 들고 10년째 주식 장사만 하는 가짜들과 달리 과거 복제약 3종의 오리지널 신약 록토르지까지 실제로 FDA 승인을 받아내고 시장에 팔아본 진짜 트랙 레코드가 있는 놈들입니다. 다만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지옥불에 밀어넣고 지분을 처참하게 갈아 넣었을 뿐이죠. 한마디로 회사는 살리되 주주는 신경 안 쓰는 아주 독한 비즈니스맨들입니다. 이 독종 같은 경영진이 자기 팔을 잘라가며 감행한 치명적인 선택.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의 본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회사 5년 전 최고가가 35달러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지금 1달러 50센트짜리 동전주가 됐을까요? 당시 이 회사는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를 팔아 현금을 쓸어 담던 복제약의 황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너도나도 단가를 후려치는 출혈 경쟁판, 즉 완전한 레드오션으로 변하면서 마진이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주가도 덩달아 시궁창으로 처박혔죠. 여기서 경영진이 자살특공대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동네에서 마진 쥐꼬리만한 삼겹살집으로 연매출 수십억 찍던 사장이 나 이 짓거리 안 해 하고 매장, 불판, 고기 유통권까지 싹 다 팔아버린 겁니다. 진짜로 이 회사는 자신들의 모태이자 밥줄이었던 유데니카, UDENYCA 등 복제약 사업부 전체를 최대 5억 5,800만 달러에 통째로 매각해버렸습니다. 사명도 아예 코어러스 온콜로지로 바꿔버렸고요.
옛날 삼겹살집 간판을 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주식판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존 주주의 가치를 단 1%도 훼손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실탄을 비이석적으로 무식하게 당겨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장사 적고 받은 피 같은 돈으로 뭘 했느냐? 한때 회사의 목을 옥죄던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2026년 만기 악성 전환사채 C2를 전액 상환해버립니다. 빚더미 시한폭탄을 자기 손으로 해체해버리고 그 깨끗해진 금고를 들고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항암 전문 병원을 차린 격입니다. 덕분에 바이오시밀러 털어내면서 고정비와 인력 절감 효과가 장부의 수치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R&D와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1%씩 뚝 떨어졌죠. 과거의 허물을 완전히 세탁하고 기업의 체급인 밸류에이션 자체를 바꾸겠다는 무서운 도각입니다. 자, 허물을 벗은 야수의 이빨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강남에 차린 이 병원의 기둥, 즉 든든한 백본 역할을 해주는 상업자산은 록토르지라는 PD-1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미국 비인두암 시장을 선제적으로 장악한 핵심 약물이죠. 물론 2025년에 경쟁 약물이 추가 승인되면서 과거의 100% 독점 체제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무려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1으로 권고받으며 굳건한 1타 강사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약효가 어느 정도냐고요? 임상 3상 6년 추적 관찰 결과 기존 대조군 대비 환자의 생존 기간을 2배 가까이 연장시켰습니다. 사망 위험을 무려 38%나 감소시킨 미친 데이터입니다. 비인두암 전체 TAM이 연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인데 경영진은 이 강력한 약효를 무기로 2028년 피크 시 연간 1억 7,500만 달러의 매출을 뽑아먹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세워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록토르지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다른 차세대 파이프라인과 결합할 때 시너지를 내는 면역 항암 전략의 거대한 기반이자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야수들이 왜 이 주식을 들여다보는지 진짜 핵심 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카스도조 키토막. IL-27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입니다. FDA로부터 이미 희귀의약품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아 규제 리스크를 대폭 줄여놨습니다. 이 약이 도전하는 전장은 무려 간세포암 1차 치료 시장입니다. 덩치 자체가 수십억 달러 규모인 초거대 전장입니다. 이 약물은 과거 단일군 임상 이상에서 이미 완전 관해, 즉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환자 비율이 17.2%,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암세포가 의미있게 줄어든 환자 비율이 38%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간암 1차 표준치료법에 이눔과 록토르지를 얹은 3제 병용요법으로 72명 규모의 무작위 배정 이상을 빡세게 돌렸습니다. 환자 등록은 이미 끝났고 경영진이 선언한 이 3제 병용 데이터 발표 시점이 바로 올해 중반입니다. 지금이 2026년 5월이니 한 2달 안에 결과가 세상에 까발려집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효능이 최종 확인되는 순간 시총 2억 달러짜리 동전주는 수십억 달러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신분이 격상됩니다. 두 번째 카드, 태그모 키투막. CC알파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입니다. 무프코스와 기술을 적용해서 종양 내 면역 억제를 주도하는 조절 T세포를 선택적으로 싹 쓸어버리는 기전입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이 기술력을 눈여겨본 글로벌 빅파마 존슨앤드존슨이 이미 자신들의 전립선암 치료 물질과 공동 연구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력 검증을 끝마쳤다는 선명한 증거입니다. 간암 데이터가 터지는 올해 중반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식도암, 대장암 데이터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은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지 않죠. 시장의 곰들이 왜 유통 물량의 20%를 쥐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지 냉정하게 리스크에 대한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첫째, 1분기 매출의 주춤거림. 1분기 록토르지 매출이 1,18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소폭 역성장했습니다. 신규 환자 등록이 역대 최고를 찍었기 때문에 하반기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경영진이 약속한 분기 1,500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 어닝에서 확실하게 숫자로 찍어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바이오텍 특유의 현금 소진. 비록 악성 부채를 털어냈고 5,300만 달러 공모준자로 실탄을 채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기당 영업 현금 유출은 5,790만 달러 수준입니다. 바이오시밀러 매각 미수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임상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면 최종 단계에서 추가 자금 조달의 압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점 붕괴의 매서움.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에 경쟁 약물이 승인되면서 록토르지의 비인도암 독점이 깨졌습니다. NCCN 권고 등급으로 방어선을 치고 있지만 전방 시장의 경쟁 강도가 세지는 건 주가에 분명한 하방 압력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어러스 온콜로지는 장부상의 현재 이익을 보면서 들어가는 얌전한 주식이 아닙니다. 마진이 남지 않는 복제약 유통사라는 과거의 허물을 완전히 찢어발기고 고성장 신약 개발사로 체질을 바꾼 야수의 심장을 가진 회사입니다. 주가 1달러 50센트, 밥줄을 팔아 빚을 상환한 깨끗해진 재무제표, 든든한 중추인 록토르지를 깔고 앉은 채 수십억 달러 가남 시장을 뒤엎을 신약물질, 즉 카스도조 키토맙의 운명적 데이터 리드아웃이 당장 올해 중반에 터집니다. 비파마 J&J가 인정한 태그모 키토맙의 데이터도 하반기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죠.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의 멘토가 바이오 섹터에 조용히 빨대를 꽂기 시작한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낮은 배수에서 혁신 항암제의 높은 배수로 이동하는 거대한 리레이팅의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입니다. 기적의 데이터가 터지며 글로벌 파트너십과 시총 재평가의 잭팟을 터트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현금이 말라붙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그 변곡점에서 방아쇠를 반길 것인가, 관망할 것인가, 그건 오롯이 실전 투자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와 논리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다음 사냥감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 공유로 보답하겠습니다. 빅테크 말고 성장주